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추석을 앞두고 요즘 전통시장에서는 명절맞이 이벤트와 할인 행사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제수용품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근처에 전통시장 찾아서 사람 사는 냄새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한낮에도 선선합니다. 기온이 점차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9월 28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해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유팩을 분리 배출하면 새로운 우유로 바꿔주는 스마트 사물 인터넷 수거함.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명절 차례상 비용이 최소로 산정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마포구청 앞에서는 10개 시군이 참여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집단 해고에 무리한 휴게 시간 연장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들이 아파트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아파트 순찰 활동에 택배 관리, 단지 내 청소까지. 쉬는 시간이 돼도 경비원들은 편히 쉴 수 없습니다. 4시간은 잠자는 시간은 빼고 나머지 시간만 2시간을 3시간을 그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휴게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앉아서 쉬는 게 아니시겠네요. 그럼 근무네요. 근무죠. 서울시의 조사 결과 경비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하다고 답한 아파트는 17.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서 2016년 최저임금은 8.1%가 인상됐지만 경비비는 평균 4%만 인상됐습니다. 매년 오르는 경비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수를 줄였거나 무급 휴게 시간을 강제로 늘린 반증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운영 측면에서도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임금이 인상해 버리면은 저희가 대표들이 욕을 먹어요. 솔직히 관리비 인상이 되니까는 대안은 두 가지예요. 경비분 수를 줄이든가 휴게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되나. 경비비 증가는 고스란히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러므로서 관리비가 계속 올라가요. 예. 물가는 올라가니까 관리비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지 않나요? 이날 자리는 열악해지는 경비원의 처우 문제와 합리적인 아파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저임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의견을 들으려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경비원과 주민이 머리를 맞댄 자리. 성북구는 이날 그룹별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다시 한번 구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매년 설이나 추석 명절 직전에 차례상 비용이 발표되죠. 그런데 발표되는 비용이 실제 비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신승훈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18만 5,493원, 대형마트는 22만 7,404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부들이 느끼는 차례상 비용은 이보다 높았습니다. 공사의 설문조사에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43%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에서 40만 원 선이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공사가 발표한 차례상은 6, 7인 기준입니다. 과일도 지난해까지 5개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간소화에 따라 3개로 줄이고 다른 음식들의 양도 줄였습니다. 실제 차례상에 올라가는 그 사과나 배 개수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구매를 하실 때는 상자 단위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발표한 차례상 비용은 과일만 3개, 고사리도 300g 값을 적용한 것으로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만 세만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들과 나눠 먹는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에만 놀 거만 하면은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식구들이 저희도 대가족이 돼가고 몇십만 원이 들어가요. 한 2, 30만 원.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싼 이유는 추석 전후로 생산량이 늘고 정부 비축 물량 방출로 인해 물량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도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추석과 설 명절 같은 특수 시기에는 이제 정부에서 비축 물량 같은 것을 이제 전통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 더 저렴하게 발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맛과 당도, 질이 좋다는 평가입니다. 가격도 직거래 장터가 재래시장에 비해 다소 싸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한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평년보다 늦은 추석으로 농수산물의 작황이 좋아 제수용품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자, 그럼 앞선 기사에서 보셨듯이 값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직거래 장터 한 곳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마포구에는 추석을 앞두고 직거래 장터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농산품 구매하실 분이라면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현장 바로 연결해 봅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마포구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 뒤로 직거래 장터가 한창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장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직거래 장터에는요, 경북 예천 그리고 충남 청양 등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시와 군에서 참여를 했고요. 모두 네. 40여 곳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대추와 배 등을 포함한 제수용품뿐만 아니라 고추장과 된장 등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한쪽에는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스에서는 임실군의 치즈라든지 신안군의 천일염 등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구청 앞인데도 불구하고 좀 시장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트나 전통시장에 가도 이 대부분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텐데 직거래 장터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까? 네, 대형 마트나 전통시장에 가셔도 구입하실 수 있는 품목들이 대다수인데요. 네. 이 차이점이 있다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최대 20%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오 기자 말대로 이 직접 재배한 농산품을 사고 팔면 파는 사람도 이 사는 사람도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 기자? 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는 생산자 이력제가 표시되어 있어서요. 예.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데요. 또 상인 입장에서도 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고 계신 한 상인 만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직거래 장터 참여하고 계신데 어디서 오셨고 어떤 품목을 판매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남 신안군에서 왔는데요. 젓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네, 직거래 장터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참여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마포구청에서 직거래 장터를 한다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좋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많이 와서 있네요. 네, 좋은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싸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남에서 올라오신 우리 젓갈 파는 어머님 좀 매출 좀 많이 올리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포구에서만 지금 이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네,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그건 아닙니다. 마포구에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서초구와 구로구에서는 오늘과 내일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송파구와 강동구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장소는 각 구청의 광장에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 마지막으로 이게 직거래 장터가 단지
지역의 특산물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곳에 직접 오셔서 물품을 구입하시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올해 한과위는 마음이 풍성한 한과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청 앞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이 같은 다양한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저렴하고 신선한 제수용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 직거래 장터였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작년부터 사물인터넷 우유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유팩을 분리배출한 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새로운 우유로 교환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사물인터넷 우유팩 수거함, 과연 운영이 잘 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송파구가 작년 8월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구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양질의 종이팩을 회수하기 위해 관내 21개 단지 200개소에 사물인터넷이 내장된 우유팩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팩의 재질은 코팅이 되어 있는 테트라팩 재질로 기존의 종이류와는 따로 분류해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구는 주민들에게 우유팩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또 보상 혜택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이 수거함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용법 또한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켠 뒤 우유팩 수거함에 다가가면 기계가 인식되고 다 마신 우유팩을 바코드에 갖다 대면 삐 소리와 함께 알림이 뜨고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어떤 제품의 우유팩을 분리수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10개의 스탬프를 모아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며칠 뒤 지정한 장소에서 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올해 4월 또 한 번의 보도자료를 내 제도를 도입한 후 우유팩 수거량이 753%나 증가했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 100여 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분리배출 효과도 높은 사물인터넷 우유팩 수거함. 문제점은 없을까? 한 아파트 단지 암의 우유팩 수거함입니다. 배터리가 닳았는지 여러 번 우유팩을 갖다 댔지만 빨간불만 들어올 뿐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거함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지도를 따라 찾아가 봤습니다. 지도에 나온 장소에 도착했지만 어디에도 수거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아파트 단지는 수거함 전체가 모두 철수했지만 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순찰을 좀 강화해서 그 배터리가 잔존량이 없으면은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해드리고 앞으로 배터리 사용을 점진적으로 그 태양열을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곳에서는 그거를 철수를 해서 더 양호한 쪽으로 하려고 해고 또 일부는 또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곳도 있어서 적립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우유팩을 연속해서 갖다 대도 계속해서 적립이 됩니다. 우유팩을 이용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우유팩을 인식시키는데도 적립 개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5번까지 제한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우유팩을 가지고 이틀만 시도하면 새 우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거함을 통해 우유팩을 분류하고는 있지만 이를 따로 수거해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로 수거해가는 업체가 없어 수거함에 가득 찬 우유팩을 아파트 내 경비원들이 다시 종이류에 합쳐서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죠? 가져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도 안 턴데 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작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만나 우유팩 수거율을 높인 사물인터넷 우유팩 수거함. 우유팩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이 재활용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기 위해선 좀 더 세밀한 관리와 적절한 운영 방식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서정함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곳곳에서 지역 특색을 가득 담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코엑스와 영동대로 일대에서 가을 강남에 빠지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을
코엑스몰 한복판, 책으로 둘러싸인 서가에서 패션쇼가 펼쳐집니다. 신진 디자이너들이 선보이는 올 가을과 겨울, 내년 봄을 겨냥한 작품에 패셔니스타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책과 패션의 만남을 주제로 한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는 오는 28일까지 3일 동안 25개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장소가 또 요새 SNS에서 이제 핫한 그런 별마당 도서관에서 하게 돼가지고 엄청 지금도 많이 설레이고 엄청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는 29일 영동대로에선 무료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승철의 재능기부 공연을 포함해 모두 4팀이 출연하는 콘서트는 10대부터 중장년까지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당일 자정부터 다음 날인 30일 새벽 5시까지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방향 7개 차선에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는 30일에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를 돕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마련됩니다. 봉은사로를 출발해 양재천과 탄천, 한강변을 달리는 대회는 풀코스를 포함해 4개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장에선 강남 명장 셰프의 명품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패션쇼, K-팝 마라톤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많이 볼거리가 있었지만은 특히 올해는 저희가 K-팝 같은 경우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르로 준비했고 온 가족이 추석 전에 한 번씩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요 백화점과 호텔, 문화시설, 음식점 등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강남 그랜드 세일 행사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도 많은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동구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작은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드론 조종 연습을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혼과 육아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단순 직업훈련을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컴퓨터와 부동산, 회계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새 단장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빅데이터와 드론, VR 프로그램도 준비돼 지원하는 분야도 늘어났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과 실업 상태에 놓인 남성들이 한데 모여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된 기간이 좀 한 8년, 7년, 8년 정도 돼서 뭘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알게 돼서 이쪽에 와서 상담을 받으니까 직업선호도 검사를 해서 저한테 어울리는 직업을 찾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과 실업자의 구직을 돕는 한편 홈인테리어와 소품 제작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좌들을 운영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누구에게나 평생의 추억으로 기억될 만한 결혼식. 그런데 어려운 형편 탓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저소득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화장하고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들. 신부의 우아한 자태에 신랑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긴장한 탓에 신부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지만 듬직한 신랑의 팔을 의지해 하객들 앞에 섭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너무 좋죠. 그간 5년 동안 살았었는데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싣고 식장에 들어선 최고령 부부부터 필리핀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까지 사연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같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가 끝나고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며 6쌍 부부는 다시 한번 100년 가약을 다짐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땡큐 배우리 마치.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노원구 합동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아온 부부들을 위해 무료로 합동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예식장과 의상, 사진 등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나눔 기부로 준비됐습니다. 가정 형편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아온 부부들, 합동 결혼식을 통해 그간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안녕하세요. 302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실제로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께 택배를 받으면서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주민들이 웃으면서 먼저 인사할 때, 밤에 간식 챙겨줄 때가 가장 좋다는 뜻밖의 답변을 경비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세상 무미건조한 짧은 3마디만 전했던 어제의 제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새삼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의외로 큰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 후에 다시 경비실 들러야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